네, 안녕하세요. 만두였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9에 대해서 또 한번 울고 먹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두 개 그냥 캐주얼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스펙 리뷰부터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PPT를 만들어 봤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하시죠. 갤럭시 S9, 오늘은 플러스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선 S9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기존 S8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을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9810이 달렸고요. 과거 S8 대비 S8은 8890, 95 모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약 20에서 30% 정도 성능 향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체감 가능한 수준인지는 뭐 다른 프로 리뷰어님들의 동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선 스펙상으로는 한 20-30% 나아졌다고 하는데, 갤럭시 S8이 워낙 빠른 프로세스여가지고, 실체감 속도는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4기가 램,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고요. 해상도도 동일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이라고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따가 보여드릴 슬로우 모션 기능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3000mAh, 3000mAh, 소프트웨어도 기존에 이제 S8 같은 경우는 누가를 탑재를 했지만 오레오로 이제 업그레이드 했고요. 얘도 이제 오레오로 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네. 이 CPU를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CPU랑 카메라가 아마 메인으로 달라졌겠죠. 자, 외관입니다. S9이 기존 S8 대비 거의 똑같죠.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 폭이 넓어졌고요.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길이가 1mm 정도 짧아졌어요. 그리고 두께는 0.5mm가 늘어났습니다. 두께가 0.5mm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심지어 무게까지도 늘어났죠.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 S8 대비 많은 부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이 지문인식 센서가 이 생뚱맞은 자리가 아닌 카메라 하단 부분에 있음으로 해서 더 원활한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도 S7 쓰지만 이거 심박 센서 있잖아요. 심박 센서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요. 이거는 참, 이걸 빼고 단가를 좀 낮춰주지, 차라리. 네, 사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 부분입니다. 카메라가 f1.5 밝기, f2.4 밝기를 자동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네요. 수동 모드로 하면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조리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리개가 밝으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밝은 거거든요. 밝으면 밝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리개가 너무 밝아져 버리면은 아웃포커싱이 돼요. 아웃포커싱이라 하면 그 물체, 초점을 잡는 물체와 뒤에 있는 배경 간의 차이가 심해져서 이 흐려지는 현상이 심해지는 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얘는 1.5로 찍은 거고 2.4로 찍은 거거든요. 동일한 S9 제품입니다. 이쪽 종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0, 9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조금 희미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빛이 많이 받는 조리개일수록 이렇게 뒷배경이 날아가는 그런 효과가 더 심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아웃포커싱 기능이라서 카메라 두 개를 이용해서 억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디텍션 AI를 이용해서 일부러 배경을 날린다든지 그런 기능을 쓰고 있는 차원에서 왜 굳이 어두운 조리개 값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조리개 값이 어두워져야 되는 이유는 그런 자연 환경을 찍을 때 그런 산 같은 데 올라가서 풍경을 찍을 때 포커스가 하나에만 맞춰져서 다른 게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그때는 좀 많이 줄여서 모든 피사체들이 잘 또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핸드폰에 담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카메라 리뷰 동영상 제가 같이 첨부를 해놨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름은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니까 한번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S8이랑 비교한 영상도 떴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S8, S9 뭐 플러스긴 하지만 카메라 동일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크게 차이가 났던 게 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얘는 S8은 조금 이 어두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대신 S9은 좀 어두운 부분이 잘 보이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슈퍼 셜로우 모션. 예. 1초에 960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대요. 오, 대단한데 안타깝게 해상도가 720p예요. 그냥 HD예요. FHD도 아니고. 게다가 촬영은 0.2초밖에 촬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초당 960프레임을 쓸 수 있는 건 0.2초밖에 안 돼요. 0.2초 찰나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S9에는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순간 그 기기가 스스로 촬영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0.2초만을 촬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뭐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슈퍼 슬로우 모션 하는데 이게 해상도가 되게 후져요. 그렇죠. 조금 막 노이즈도 많이 보이고 짜잘짜잘하고 뭐 느리게 보이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찍기 때문에 해상도라든지 사진 차원에서는 좋은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거는 야외 촬영을 한 거거든요. 야외 촬영을 하면 그나마 낫긴 나은데 그래도 이게 4K 동영상인데도 이렇게 좀 픽셀이 깨지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HD니까 HD로 밖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픽셀이 깨지는, 뭉치는 그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능 많이 쓰시나요? 전 잘 안 써서. 자, 다음으로 S9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깔 게 없어요. 깔 것도 없고, 예, 잘한 겁니다. 최초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를 했어요. AKG. 그래서 되게 유명한 회사고, 뭐 인수를 해서, 하만을 인수해서 이제 덩달아 생긴 거긴 하지만, 스테레오 스피커를 장착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기존에는 그 하단 부분에만 있었죠. 그런데 그냥 단점을 억지로 만들려면은 그 카메라 찍을 때 찰칵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막으면은 찰칵 소리가 좀 안 들리게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도 스피커 쪽도 그 수화부도 막고 이 하단부도 같이 막아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뭐 이거는 짜잘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 자, 다음으로 AR 이모지 기능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모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이렇게 캡처해서 비슷하죠? 그래, 여기까지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보세요. 픽셀이 너무 끊겨요. 모션 이모지를 만들어줬는데 아니 이게 언제적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아이폰에서 나온 아이폰 X에서 나온 이모지 기능을 어떻게 보면 나름 벤치마킹 한 거라고 하는데 사람 얼굴을 한다. 그래, 근데 귀엽나요? 저는 차라리 카톡이 훨씬 카톡 이모티콘이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니까 능력자들이 포팅을 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결론 내보시죠.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S9 야간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슬로우 모션 기능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갤럭시 사운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분들, 스테레오 나오니까, 그리고 최신 프로세서가 필요한 빡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반면에 이런 분들에겐 비추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 네.
저라면 저는 차라리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가격이 아니긴 하겠지만 노트 8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굳이 S9을 사야 된다, 이런 위의 조건이 아니시라면 아마 비슷한 가격이 될 거거든요. 노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저는 노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삼성 핸드폰 잘 만들죠. 근데 어느 정도 다 정점을 또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능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정점에 다다라서 좀 이렇게 지체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18대9로 바꿨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18.5대9로. 그래서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딱 혁신이 팍 생겼는데, 그 이후에 뭔가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선 포인트는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갤럭시 S8의 S 버전? 아이폰 S처럼?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지금 사전 예약 구매를 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런 환경이 사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부분이 참 부럽네요. 저는 안 되거든요. 아무튼 갤럭시 S9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갤럭시 S9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상 안도야시였습니다. 뿅.